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소외계층 등 서민들에게는 이번 더위가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세심한 행정, 자치단체에게 바라는 서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최저임금제, 법으로 정해놓은 임금의 최저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고서는 기본 생활을 하기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도 인상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생활임금제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이드 현장에서는 생활임금제가 무엇인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젊은 층들이 이제 5% 세대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평균적인 급여도 안 나오니까 뭐 하나씩 포기하는 거죠. 올해 법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 과연 이 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돈 없는 서민들이 즐겨 먹는 김치찌개를 파는 곳입니다. 요즘 동네 웬만한 식당에도 7,000원 이하짜리를 찾기 힘든데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의무인 최저임금이 과연 우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걸까요? 하루에 2번 계단을 쓸고 닦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옷이 젖는 요즘. 10년 동안 청소 일을 한 68살 임영자 할머니도 요즘 같은 날씨는 견디기 힘듭니다.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 계단 한 구석. 집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꺼내놓습니다. 찬이라곤 된장에 풋고추, 볶음 멸치가 전부입니다. 김치나 뭐 나물 문청기면 문청 그런 거 하나 있을까 이제 그거를 먹고 이제 또 주민들도 또 그 하다고 반찬 좀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청소를 다 하고 어느덧 퇴근할 시간. 아파트에서 할머니 집까지의 거리는 2km. 하지만 할머니는 오늘도 걷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참 돌 때 어머니 많이 걷다 보면 땀도 엄청 나시고 예. 뭐 머리도 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머니? 그거 땀나도 막 그 우약이 있으니까 돈 그거마다 내 뭐 타고 다니고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막. 월세 20만 원을 포함해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도 별로 없지만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아낀다고 아꼈습니다. 문 얼마인데요? 5,000원이야. 아우 야 뭐 이게 5,000원이나 합니까? 비싸서. 아유.
월급 명세서에 선명하게 찍힌 100만 80원. 가난으로 글을 배우지 못한 할머니는 이 돈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외동아들이 암에 걸리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들 병원비 때문에 그동안 아끼고 아껴놨던 쌈짓돈마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병원비 그거 해주니라고 그때도 그랬지니 돈도 못 구해줬지. 그래 사람이 살다 보기는 딱 내 밥만 먹고 산다 하는 거 그게 그랬자 안 되더라. 그 피지가 그 돈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갈 수가 없다 입니까. 어서 오세요. 시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김지영 씨. $3,800원입니다. 하루 7시간씩 주 5일을 꼬박 일하고 받는 월급은 90만 원입니다. 시급으로 5,580원. 딱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객지 생활을 하는 김 씨가 방세와 식비 등을 내고 취업 준비 중인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나면 사실상 매달 적자입니다. 매번 집에 손 벌리기 힘든 상황에서 취업 준비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막막합니다. 네, 반값 내고 식비에다 교통비 이런 거 다 쓰면 여유가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3남매니까 부모님한테 더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막막해요. 지난 1988년 국내에선 처음으로 최저임금제가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 이렇게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권을 제어하곤 해마다 5% 이상 올랐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자를 쓸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 역시 현행 제도에 불만이 많습니다. 창원 시내에서 어류업을 하는 정기철 씨. 지난해 9월 개업 당시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7명까지 쓸 정도로 영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3명을 내보냈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한 사람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줄이고 그리고 휴가 가야 될 것도 가지 않으면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치솟는 물가에 인건비까지 해마다 오르면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저희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최고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최고 큰 비중의 최저 시급이 오른다면 어쩔 수 없이 시행은 하겠지만 이처럼 사용자도 근로자도 불만인 최저임금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안을 찾겠다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첫 차에 몸을 싣는 박용범 씨. 서울 성북구청에 청문을 여는 박 씨는 이곳 환경미화원입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각 층에 모인 쓰레기를 모아 버리고 마당을 쓸고 나면 어느덧 점심시간. 청소가 빠진 곳이 없나 둘러보고 나면 일과도 끝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 조건. 일반적인 환경미화원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이지만 월급은 25만 원가량 더 많습니다. 이직률이 일단은 전에는 용역에 있을 때는 뭐 1년에 저희가 한 11명인데 서너 명씩 나갔는데 직접 고용되고 나서는 나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정감이 있고. 박 씨의 가계부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한 달 10,000원 하던 상조 회비에도 손을 떨었지만 지금은 3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퇴근하는 길. 사장님 밥 한 마리 가져가려고. 저녁 찬거리를 하나 더 살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뭐 이제 오늘 같은 날 닭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오고 이제 전보다는 많이 진짜 생활하는데 피부에 확 달 정도로 좋아진 건 사실이죠. 친구들한테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술을 먹더라도 이제 그 술값을 제가 내는 경우도 더 많아졌지 그 전보다는. 박 씨의 임금이 파격적으로 늘어난 건 지난 2013년. 성북구가 인근 노원구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정임금 또는 생활임금이라 불리는 임금 체계를 도입하면서부터입니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외에 의료비와 문화, 주거비와 같은 실제 생활비를 더해주는 개념으로 20에서 30%가량 월급이 느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전역을 휩쓰는 하나의 캠페인으로 확대되고 그리고서는 뭐 유럽으로 건너가서 영국, 호주, 또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좀 불이 번지듯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청이 직접 고용한 미화원과 경비원 등 이른바 저임금 노동자 200여 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성북구청은 연간 2억 7천만 원을 추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가 좋은 사용자로서 모범적인 사업자로서의 그런 상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그런 이제 정책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최근에는 인근 2개 대학과 협약을 맺었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과 계약을 하는 등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 6개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23곳이 생활임금제를 지난해 도입했거나 올해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민간 기업과 일선 시군으로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가 일단 선도적으로 이런 생활임금 제 실행하고 각 시군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생활임금제 논의에 군부를 짚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현장. 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생활임금이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 생활임금제를 적용을 하는 기업들에게 대해서 지자체나 공공부문의 어떤 공사나 납품 이런 데 있어서 일정 정도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생활임금 도입이 지자체의 재정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대 의견과 임금을 올리면 지역 경기가 살아나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의 포퓰리즘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이 초래가 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도 높은 수준을 받으면 아무래도 지출이 소비의 활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업에도 또 도움이 되거든요. 생활임금제 도입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합니다. Who still refuses to raise the minimum wage? I say this: try it. 미국은 올해 지난 5년 동안 7.25달러로 동결되어 온 최저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올리는 이른바 텐텐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머런 영국 신임 총리도 내년 4월 생활임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독일과 일본, 중국도
최저임금제의 대폭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소득 대부분이 소비로 이어지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지갑을 키워주는 것이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줄지만 하위 20%의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면 성장률은 0.38%포인트 올라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 같고요. 이건 영국에서도 그랬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올 초부터 이제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했는데요. 고용 감소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역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은 그림의 떡입니다. 지난해 중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생활임금이 올라가면 최저임금이 따로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생활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방식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지역사회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치 구조가 막혀 있는 이런 현실이고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5,580원에서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약 2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이 생존이 아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지역에서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